첫 번째 주제 발표는 전종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전 교수께서는 이번 포럼을 위해 대한민국 의학 할리먼과 중독 포럼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전국의 만 15세에서 18세의 청소년 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셨는데요. 그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전 교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중독, 과연 이 영역은 어떨까요? 네, 온라인 수업 전환 이후 우리가 모두 걱정하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 중독의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 비율은 모두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스마트폰 중독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에 보고된 결과에 의하면 약 30%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군으로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네, 이번에 실시한 저희 연구에서는 약 40%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군으로 보고가 되어져서 10%라는 굉장히 커다란 상승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스마트폰 중독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스마트폰 중독의 고위험군이 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성적, 학년,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스마트폰 중독 비율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은 온라인 게임 관련 비용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 평균 온라인 게임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비율은 조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10만 원 이상의 고액의 게임 비용을 지출하는 청소년의 수가 조금 증가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학생이 이 구입 비용에 지불하는 것이 여학생보다 더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집니다. 반면에 성적, 학년,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집니다. 네, 각 가정에서 아이들이 요즘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부모님과의 갈등 아마 많이 경험하시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했습니다. 온라인 수업 전환 후 부모님과 이 인터넷 미디어 사용 문제로 갈등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약 20%의 학생들이 부모님과의 갈등이 증가됐다, 또 매우 증가됐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저희 더 많은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약 20%라는 것도 굉장히 커다란 숫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의 학생들이 부모님과의 갈등이 증가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과연 미디어 사용과 관련해서 어떠한 가이던스를 저희 학생들에게 주고 있을지 또 저희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 약 29%가 부모님이 미디어 시간 사용 관리를 위해서 스마트폰 사용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니멈한 수준의 이야기 정도를 하고 계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혹은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특정한 앱이나 사이트를 제한한다든지와 같은 굉장히 적극적인 가이던스의 제공은 좀 미미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많이 하시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어떤 적극적인 행동으로 어떤 관리나 지도를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 연구 결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온라인 또 미디어의 사용과 관련된 다른 또 위험 행위와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주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온라인 수업 전환 이후에 음주는 이전에 비해 조금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매년 일본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이전과 이후가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흡연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전과 이후의 흡연은 조금 상승했다. 조금 흡연을 더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성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흡연 일수가 온라인 수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조금 더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경제 수준별로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스트레스와 관련해서는 스트레스는 온라인 수업 이전 이후에 그렇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제 수준별로는 좀 차이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하 집단에 속한다고 한 청소년들은 상이나 상 집단에 비해서 스트레스의 수준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 중 집단도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별과 성적, 학년별로는 스트레스의 차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게임 장애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게임 장애와 관련은 성적별로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적이 상인 집단에 비해서 하 집단이 게임 장애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적과 인터넷 게임 장애는 저희 연구에서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성별이라든지 학년, 경제 수준과는 차이가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우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은 이제 4점 만점에 한 2.32 정도, 2점 정도로 보고가 되어졌는데요. 0에서 10점인데 그 중에서 2.32 정도로 그렇게 높은 수준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별과 경제 수준별로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학생에 비해서 여학생이 우리 보통 우울에서 얘기하는 그 성별의 차이를 동일하게 발견했고요. 경제 수준에 있어서는 경제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서 우울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살 생각. 이 부분은 정말 어떤 심각한 연구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수업 이후에 자살 생각이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또 더욱이 우리 아까 질본에서 매해 조사하고 있는 한국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의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로 자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청소년들의 자살 생각에 대한 우려점이 매우 높은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울과 동일하게 여학생의 자살 생각이 남학생들의 자살 생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경제 수준별로도 자살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조금 중 집단이 상이나 하 집단에 비해서 오히려 자살 생각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폭력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미디어 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사이버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한 비율이 대폭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에서는 약 19%의 청소년들이 전년도에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다라고 보고한 반면에 근본에 실시한 저희 조사에서는 48.4%라는 거의 절반 정도의 청소년들이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들이 굉장히 온라인 수업 이후에 사이버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사이버 폭력에서의 성별 차이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사이버 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선행 연구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약 65%의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 미디어 사용의 시간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많이 상승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더욱이 이러한 사용 시간의 증가와 더불어서 스마트폰 중독의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 역시 대폭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언택트 시대, 온택트 시대에 맞추어서 청소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미디어를 활용해야 하는지
또 어떤 미디어 중독에서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정책적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결과에서 보셨듯이 성별의 차가 있는 것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학생의 경우 스마트폰 시간도 많았고 또 스마트폰 고위험군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각각 하위 유형에서의 시간도 굉장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성별뿐만 아니라 성적이라든지 경제적 수준, 학년별로도 미디어 사용이 상이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여서 개입이라든지 예방의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인터넷 및 미디어 사용 증가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약 20%가 부모님과의 갈등이 증가되어졌다라고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미디어 관련된 사용 시간이라든지 관리와 관련된 방법은 그냥 단순히 좋은 점과 나쁜 점 정도를 이야기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적절한 지도 및 감독을 위한 부모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가정 내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의 미디어 사용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음란물 및 온라인 도박 및 관련된 다양한 위험에 우리 청소년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및 온라인 도박 예방 및 개입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적극적인 실행이 또 필요하고요. 또 이런 것을 법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미디어 사용 시간의 증가와 더불어서 사이버 폭력의 경험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예방, 또 이러한 폭력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실전적으로 또 정책적으로도 우리 전문가 집단에서 다양하게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우울감, 또 이로 인한 자살 생각 굉장히 급증한 것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 생각이 있을 때에 핫라인을 이용한다든지 또 요즘 온택트 시대, 언택트 시대 이런 시대를 맞이하여서 비대면으로 어떻게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청소년들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